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. 최근 여론조사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1위를 거머쥐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. 여론의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가운데 여론조사 업체가 실시한 조사의 표본의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이 나와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선거관리위원회는 얼마 전 있었던 KBS 연합뉴스가 코리아 리서치 의뢰에서 벌인 여론조사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. 선관위가 조사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요. 이 문제를 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김재광 교수님을 전화로 연결합니다.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통계학 전문가, 그 여론조사 샘플링 국제적 권위자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.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가 그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. 네. 맞죠? 아유,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그 대통령 선거가 이제 28일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 되니까 여러 언론이 앞다퉈서 여론조사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우선 제일 먼저 좀 여쭙고 싶은 것이 KBS 연합뉴스 관련된 조사인데요. 이와 관련해서 블로그에 글을 올리셨어요. 어제 종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? 예, 제가 제기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. 네.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것은 3월과 4월 두 달에 한 번씩 네. 이런 어떤 조사에서 네. 4월 조사가 3월 조사와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을 그 조사 과정에서 보여주는데 네. 특히 그 비적격 사례 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. 네. 그 비적격 조사에 사용할 수 없는 전화번호의 비율입니다. 그게 조사 과정 중에서 네. 나오는 통계인데요. 네. 그걸로 보니까 3월 달에는 그것이 50% 이상이었는데 네. 4월 달에는 10% 미만으로 나왔는데요. 그게 네. 그 무작위 추출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게 무작위 추출이 아니거나 네. 아니면은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. 네. 네네. 예. 두 번째로 제가 제기한 문제는 무선 조사에서 네. 사용된 국번이 네. 60개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. 3월 달에는 랜덤하게 뽑으니까 8,000개가 뽑혔었는데 네네. 그게 국번이 총 9,999개거든요.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랜덤하게 뽑히면 많이 뽑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네. 여기서는 4월 달에는 60개밖에 사용되지 않아서 네네. 왜 그거를 굳이 그렇게 위험하게 했을까 하는 부분이 제가 좀 문제를 제기한 부분입니다. 그렇군요.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여론조사 특히 이제 샘플링 관련해서 최고 전문가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제 두 가지입니다. 우선 비적격 사례라는 것이 저희 같은 네. 과문한 탓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요. 우선 비적격 사례라는 게 이제 팩스 그다음에 어떤 회사나 뭐 업체 번호, 그렇죠. 그러니까 예,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여론조사에서 샘플로 사용할 수 없는 건데 그 비율이 3월에는 50% 이상 상회를 한 반면 4월 조사에는 10%밖에 안 된다. 근데 이것을 네. 무작위 추출을 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50%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왜 4월에는 10% 미만이었을까? 무작위가 네네. 아니라 자기적인 방법을 썼나? 이런 의혹을 갖게 되신 거예요. 맞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네.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. 예. 자, 그런데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비적격 사례가 10% 미만으로 떨어질 확률이 대개 나옵니까? 이럴 수 있습니까? 그런 경우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래서 다른 경우도 찾아봤는데요. 네. 예, 뭐 제가 그쪽 분야의 뭐 이제 실제 실무자분들한테도 좀 여쭤보고 그랬는데 네. 그렇게 나올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떻게 된 건지. 네. 그러면 조사 전문가들 네. 입장에서 볼 때 10% 이하 미만으로 나오려면 어떤 샘플을 썼을 때 이렇게 조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까? 그게 좀 특정한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런 방법이 가능한가요?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RDD라고 부르는 네. 그 랜덤하게 뽑는 방법으로 하면 그건 그렇게 가능하지 않고요. 네. 그런데 그게 랜덤이 아니라 그 랜덤의 정의가 예를 들어서
자기들이 어떤 만들어 놓은 리스트가 있어서 그 리스트에는 이미 어떤 부적격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의 어떤 리스트가 회사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그런 게 있고 네. 거기서부터 뽑았다면은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네. 그렇다면은 그러면 RDD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네. 아예 그러면 그 RDD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 건가요? 그게 랜덤 디지털 다이얼링이 아니라 네. 자기들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기존 리스트를 한 거니까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. 사실은 그거는 원래는 쓰면 안 되는 거죠. 그게 이게 제가 그걸 썼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. 네. 그는 이제 어쨌든 업체가 됐든 그 해당 언론사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선관위가 조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네네, 그렇죠.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그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말씀 주신 대로 대단히 위험한 것이요. 왜냐하면은 KBS라는 언론사는 대한민국 그 공영 언론입니다. 그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언론사인데 이런 언론사에서 공영 언론사에서 한 여론조사가 대단히 위험한 방법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여론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게 특히 이제 조사 기간이 보니까 하루하고 한 2시간, 3시간을 줬더라고요. 이렇게 조사 기간이 짧으면 짧으면은 그 의뢰 입장에서는 의뢰 입장에서는 그 기간 내에 계약 기간 내에 그 2,000명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 시간이 그게 잘 안 차지면 그 쿼타가 연령대 쿼타가 잘 안 차지면은 어떠한 그 편법을 쓰고 싶은 그 유혹이 생길 수가 있겠죠. 근데 그 유혹을 지키셨느냐 안 지키셨느냐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. 네, 말씀 주신 대로 예컨대 언론사는 갑이에요, 그죠? 언론사가 갑이어서 그렇죠. 자 이거 언제까지 우리 보도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 여론조사 그렇죠. 맞춰서 납기 맞춰주세요, 여기까지 끝내주세요라고 했는데 조사 기관인 코리아 리서치 입장에서는 KBS와 연합뉴스가 발주한 그 기간 안에 너무 이게 촉박해가지고 이 기간 안에 샘플을 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거를 빨리 끝내줘야 되는 이런 시일의 촉박성 때문에 편법을 썼을 가능성, 의혹 이게 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수도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저희가 해보는 거죠,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요, 그 말씀 주신 대로 이 데이터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거는 여론조사로 써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거는 어떤 왜곡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조사기관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합니다. 왜곡됐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면 조사 결과는 폐기해야 된다. 네네.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막 앞다퉈서 굉장히 많은 그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? 최근에 이제 그 4월 이후에 막 거의 뭐 하루에 몇 개씩 언론사에서 몇 개씩 그 조사를 막 쏟아내고 있는데요. 전반적으로 KBS하고 연합뉴스만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그 굉장히 촉박한 대선 기간에 펼쳐지고 있는 대다수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시는지 좀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? 제가 그거를 사실 다 이렇게 체크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이게 이제 눈에 띄어서 어떤 분이 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들여다본 케이스라서 뭐 다른 게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. 다만 그 4월 달부터 이상하게 그 서베이가 하루 만에 이루어지고 막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 걸 보고서 좀 이거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갖긴 했습니다. 하루 만에 서베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? 전문가로서 이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조사 결과가 좀 보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왜냐하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. 그렇죠. 네네네.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좀 왜곡되는 건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짧게 준 것인지 기간을 아니면은 어떤 다른
그렇지 않으면 뭐가 그렇게 급할 게 있다고. 어차피 네. 이틀, 그죠? 네. 계획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틀 정도 충분히 주고 2, 3일 정도 충분히 주고서 좀 더 정확하게 해도 하는 게 더 나을 텐데. 네. 예, 그렇게 짧게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. 교수님 판단에는 그 예컨대 KBS나 연합뉴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보세요? 그러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? 그거는 뭐 네. 좀 뭔가 보수적으로 네. 나오길 원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는 걸 보면. 네. 조사 결과가 보수적으로 나오기를 바래서 일테면은 그동안 진행이 됐던 3월까지 유지됐던 일테면은 문재인 대세론을 꺾고 양강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죠. 그런 뭐 증거는 없습니다. 그냥. 네.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는 거죠.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다. 그러나 교수님은 전문가시고 이런 상황인데요.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얼마 전에 YTN 조사를 보면 유승민 후보 0% 바른정당에 이런 조사도 나왔어요. 이 조사가 이게 가능한가?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론조사는 전반적으로 추이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완전히 0% 이런 것도 가능한가?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모집단 샘플링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? 이제 이런 분석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? 그렇죠. 0% 막 이런 것도? 뭐 0.4%, 0.3%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0%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? 여론조사에서? 그거는 가능은 하죠.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할당된 샘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적게 됐고 거기서 이제 우연히도 거기서 이제 응답자가 지지자가 한 명도 없으면 가능은 할 텐데. 네. 그런데 그게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식에 너무 부합되지 않고 또 다른 비슷한 조사 시기에 다른 조사랑 좀 그 관련이 없으면 좀 뭔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것은 조사의 왜곡인 것 같습니다. 그죠? 조사의 왜곡이고, 그럼요. 결과적으로 이 왜곡이 여론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고요. 그죠? 이 교란된 여론 시장에 의해서 또 우리가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? 그죠? 영향을 받죠. 그런 점을 우려해 주신 것 같은데요. 자, 우선 코리아 리서치 측의 해명을 보면 조사 방식의 변화가 생겼고 그리고 유효한 전화번호의 경우에는 전화를 받지 않으면 3번 정도 콜백을 했다. 그래서 그 사용한 전화번호 개수 자체가 줄어든 것이지 이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.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. 코리아 리서치 조사 이 해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솔직히 답변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. 답변이 말이 되지 콜백하고 저는 그거를 그래서 여러 번 읽어봤어요. 이게 무슨 말인가. 근데 사실 이게 콜백하고 적격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이고요. 그것이 제가 질문했던 문제했던 그 두 가지 사항에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 코리아 리서치가 해명을 했지만 저도 사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이게 무슨 말인 그게 왜 이게 왜 제가 질문지기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. 콜백하고 그러니까 비적격 샘플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 그렇죠. 비적격 샘플에 콜백 3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. 비적격은 그 자체로 비적격인 거잖아요. 그냥 그 자체로 빼는 건데 그거를 왜 3번 콜백하는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인 건지 아니면 이 대답을 어떻게 잘못 전달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.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팩스에 대고 콜백을 3번 하든 10번을 하든 사람은 안 받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팩스에 대고 콜백 우리가 3번 했으니까 이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수님의 문제 제기하고 전혀 상반되는 이상한 답변을 한 것이다.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. 동문서답 같아요. 동문서답이다. 코리아 리서치의 답은 동문서답이다. 자, 예컨대 이제 조사의 적격성 문제와 관련해서 여심이가 이제 조사를 할 텐데요. 그 결과는 좀 어떻게 나올 걸로 전망하세요? 전문가들이신데. 여심이에서 이제 근데 그 판단이라는 것이
사실 조작의 증거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랜덤으로 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는 판단을 할 수 있지만, 그러니까 아주 일어나기 힘든 일이 생겨났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조작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 조작에 대한 어떤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뭐 내부자의 증언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힘든 것 같고요. 다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 제기와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의 더 관심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조사 회사들은 훨씬 더 조심하고 좀 더 그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따르려고 노력을 할 것이 아닐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일단 이번 사태의 조작의 증거를 찾아서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. 그렇지만 이 여론이 환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기관들이 상당히 조심해서 정확한 자료를 발표하려고 노력할 것이고, 교수님의 문제 제기는 이 가이드라인을 세우는데 역할을 했다.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우리 유권자들이 앞으로도 이제 선거 막판까지 여론조사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요. 유권자들이 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몇 퍼센트 나오면 그 숫자에만 각인이 되거든요. 그렇지만 여론조사에서 유의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, 교수님께서 팁을 좀 주신다면, 유권자들이 이제 좀 봐야 되니까요.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서베이를 한 이틀 정도 하고,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틀 이상 하고, 주말이 껴 있고, 그러면 그리고 유선 조사 비율이 높지 않고, 그러니까 총선 같은 경우는 유선 조사를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지역 때문에. 하지만 대선에서는 사실 유선 조사를 굳이 많이 쓸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. 오히려 안 쓰면 안 쓸수록 더 정확한 조사. 정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대선에서는요. 그래서 유선 조사 비율은 좀 낮은 한 30%나 40% 또는 그 이하 하고, 그다음에 이제 조사 기간이 그래도 2, 3일 정도의 주말 끼고 그러면 좀 나은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주관 회사가 어디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. 주관사요? 뭐 이제 일보냐, 그죠? 어느 회사냐에 따라서 어떤 언론사가 조사를 하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? 그게 그 조작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응답자들이 이미 어디 조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조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, 그런 바이어스가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근데 교수님, 저희가 여론조사 핵심은 문항 설계라고들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답변하는 내용이 좀 달라진다.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. 문항 설계의 내용 핵심이 주관사의 입장, 주관사의 가치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, 교수님?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. 이제 설문 문항이나 그런 것들은 또 어차피 다 공개가 되는 것이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어떤 유도를, 물론 이제 일어나기 힘든 양자 대결을 일부러 상정해가지고 물어보는 건 조금 좀 그렇긴 합니다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조사 회사의 어떤 의지로 조사 문항을 이렇게 고쳐서 그것 때문에 어떤 편향이 생기도록 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, 제가 그쪽 전공은 아니고 또 그쪽 부분에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싶지 않고요. 다만 제가 아는 부분은 뭐냐면 조사 회사가, 그러니까 주관 회사가 어디냐에 따라서, 그러니까 의뢰하는 회사가 KBS냐 JTBC냐 어디냐에 따라서 또 응답자 성향이 좀 바뀌는
부분이 좀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그 어느 지역을 특정 지역을 편중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? 예컨대 서울 전체 샘플링을 했어도 그 중에서 뭐 강남구를 특정해서 강남구 쪽에 뭐 국번을 많이 해서 했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종로나 마포 혹은 또 무슨 강북 지역을 뭐 했다거나 이거에 따라서도 또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그래서 그 집전화 사실은 그 원자료를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사실 어떠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그 코리아 리서치처럼 60개 국번만을 사용했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특정 국번에 좀 몰아서 조사를 했다는 얘기니까 예, 그런 어떤 의도성의 개연성이 좀 보인다고 볼 수 있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예컨대 서울 권역 전체 1000명 샘플을 했어도 그 중에서 강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했다면 보수층의 표심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예컨대 강북을 했다 그러면 뭐 진보 성향 혹은 뭐 또 개혁 성향 뭐 또 이제 좀 지역적으로 이제 좀 이게 다르니까요. 그래서 뭐 그런 그 같은 수도권이라도 이게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을 개연성은 여전히 있는 것이다.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, 그죠? 근데 그거를 이제 원래는 랜덤으로 하면 랜덤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섞이는 건데요, 그죠? 그게 랜덤으로 하면 섞이는 건데 그게 랜덤 그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제대로 지켰는지가 좀 확실하지 않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아유, 교수님 멀리서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교수님 혹시 이제 전문가로서 우리 유권자들께 이제 28일 선거 남았는데요. 끝으로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실 꼭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언론 기사도 신뢰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가 더욱 중요한 지금 세상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론조사도 어떻게 보면은 남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보다는 어떻게 정말 깨어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깨어있고 더 이제 비판적인 사고로서 생각하는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교수님. 유권자들이여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.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들어가세요. 지금까지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 통계학과의 김재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하루야채 주세요.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? 빛이 내린다.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.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.